자, 아까 15분 풀라 말했죠? 양세봉 선생님은 양세봉 총사령관이고요. 조선혁명과 관련된 분이었습니다. 5번 황토영 전투, 동학농민군 관련된 거라고 했죠. 동학농민군 얘기를 좀 해야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동학농민 운동. 원래 제가 동학에 대한 설명부터 쭉 하는 편인데 빠르게 가야 되니까. 동학농민운동, 고부농민공기, 1차 농민공기, 2차 농민공기가 있어요. 고부농민부터 보면 조병갑이라는 그 당시 고구려 군수 짱, 얘가 갑질을 합니다. 조병갑이라 갑질을 했는지 갑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몰아내자고 첫 번째로 농민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조병갑은 빠이빠이 하게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거, 이 동학농민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사료 중에 하나, 사발통문입니다. 어차피 사발통문이라는 이름이 제시될 거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깨달을 필요는 없지만 문서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름을 써놨습니다.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써놨어요. 그럼 누가 주동자인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누가 주동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 뭐 여기 정봉준 이름 써있었겠죠. 자, 일렬로 쓰면 물론 주동자를 맨 처음에 안 써도 되긴 하지. 근데 어쨌든 나중에 조사 차원에서 봤을 때 맨 처음에 있는 애를 주동자로 의심할 거 아니야. 걔로 몰아갈 거 아니야. 그러지 않도록 원 모양으로 굉장히 평등하게 책임을 떠안고 가는, 그 책임을 분산시키는 그런 사발통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부 농민봉기가 끝이 나는데, 그래서 조병갑, 고을이 도망을 갔어요. 고을을 내쫓았어. 고을을 내쫓으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도 하고 새 고을도 임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뭐 좀 아이고 힘드셨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백성들 위로 좀 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안엑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관이야, 조사관. 안엑사 이용태라는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름을 알 필요 없어요. 안엑사 이용태라는 사람을 파견하게 되는데, 문제는 얘도 탐관오리야. 얘도 막 농민들을 탄압해. 야, 너네 동학이네? 그때 동학이 금기시되는 종교였거든요. 야, 너네 동학을 믿어? 이러면서 막 탄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조병갑이 문제인 줄 알고 조병갑을 내쫓았어. 근데 조병갑이 가고 나니까 더한 놈이었네. 이거는 나라가 문제구나. 그러면서 일어나게 된 1차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봉건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즉, 나라를 뒤엎겠다라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축창을 들고 올라가요. 나라를 뒤엎자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나온 황토현 전투 그리고 황룡총 전투라고 있어. 이런 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관군들, 그러니까 정부 군인들은 총 들고 있어요. 총을 들고 싸우는데 축창한테 져. 당황스럽죠? 아주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이런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원래 어디서 시작하게 되면 공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아니야. 아무튼 여기서 시작해서 전주성이라는 데 도착합니다. 그 전주성을 점령해요. 성까지 뺏었어. 사태가 심각하지.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정부는 무슨 짓을 하느냐? 큰일이다. 큰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
군인을 더 파견해가지고 진압을 하든지 아니면 뭐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청나라를 끌어들입니다. 그럼 청나라만 끌어들이냐? 청나라가 끌어들여지면 일본도 같이 묶여서 오게 되는 조약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텐진 조약이라거든. 이 텐진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까지 같이 들어와. 청 들어오고 일본 들어옵니다. 조졌네? 왜? 동학농민분들 입장에서는 외세가 침입하게 바랬던 게 아니야. 그냥 나는 나라를 바꾸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럼 이제 정부한테 우리 뭐라 그래야 돼? 딜 칩시다. 그러면서 전주성에서 이제 화해하자고 이제 약속을 맺게 돼요. 그걸 전주 화약이라고 하거든. 야, 나는 외세 침입을 바랬던 게 아니야. 외세의 도움을 바랬던 게 아니고 외세 개입을 바랬던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이런 거 지켜줬으면 좋겠어서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서 했던 거야. 이런 일을 벌인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요구를 한 게 패전개혁이냐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끄덕끄덕 알겠다 하고서는 이거를 실행하기 위한 어떤 아무튼 교정청이라는 걸 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잘하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동학농민군들도 자주적으로 집강소라는 걸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있었죠? 집강소라는 걸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1차 농학농민운동. 그럼 이제 끝났잖아. 끝났어. 이제 돌아가. 일본 너네 돌아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안 돌아가요. 누가? 일본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 일본이 무슨 짓을 하느냐? 경복궁을 먹습니다.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경복궁이 아무튼 쳐들어요. 그러더니 청과 전쟁을 벌입니다. 조선 땅에서 청일전쟁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는 동학농민군들이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정부는 그나마 말을 들어줘서 그만뒀는데 외국 놈들이 더 하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2차 동학농민운동 2차 농민분기가 터지게 돼요. 2차 농민분기는 그래서 외세를 배척하자 반외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이 포접제라고 해서 나름의 이제 지방 행정체제가 있어요. 그걸 이제 남접과 북접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남접은 전라도, 북접이 경상도였던가 아무튼 그렇게 돼요. 남접이랑 북접이랑 같이 진짜 완전 총동원을 해서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가자. 일본 내쫓으러 가자 라고 합니다. 내쫓으러 가는데 그러려면 넘어야 되는 고개가 하나 있어요. 이쯤이 공주인가? 제가 지리는 잘 몰라서 공부할게요. 공주라는 데가 있어요. 공주가 있어요. 이제 공주의 고개가 우금치 고개라는 데가 있어요. 우금치 고개라는 데가 있어. 여기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고개잖아. 높을 거 아니에요.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일본군이 버티고 있어. 일본군만 버티고 있냐? 조선 관군들도 버티고 있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위에 있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든요. 심지어 당연히 공격보다 수비가 유리해. 근데 심지어 위에 있어. 고지대에서 수비하는 게 얼마나 유리한데 여기서 그냥 올라오면 밀치면 뭐하냐.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일본군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기관총이 있어. 기관총. 게틀링 건 기관총이 있어. 우리는 지금 죽창 들고 그나마 조총은 좀 있었을지 몰라도 죽창 들고 있었어. 어떻게 이겨?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하게 됩니다.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졌지만 우리 다시 한번 모아서 잘 싸우자 하고 있는 도중에서 전봉준 등 이제 주요 멤버들이 체포를 당하게 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제 의인이 있어요. 이 패전개혁안 있잖아. 이제 동학농민군들이 요구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갑오개혁 있죠.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여기에 있었던 내용들이 일부 수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 16번 이거는 백정차별에 대해서 진주 형평사에서 일어났던 형평운동이라는 건데요.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 이제 신분제 철폐가 됐는데도 백정들이 계속 차별을 받고 있으니까 백정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벌어진 운동입니다. 형평운동이라고 하고요. 형평운동이니까 조선 형평사가 주도를 했겠죠. 답은 1번이고, 갑오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아까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에 영향을 줬죠. 그리고 앞에 갑신정변이라고 있어요. 이제 김옥균 등의 수업 때 했었잖아요. 이 갑신정변의 내용들도 갑오개혁에 영향을 조금 주게 되죠.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다. 요거 아까 봤었던 국채보상운동입니다. 4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자. 아까 했었죠. 호원조치 발표했던 거 누구야? 호원조치 발표했던 게 전두환이죠. 그러면서 이제 5.18 민주화운동 벌어지고 6월 민주항쟁 벌어지게 되죠. 그 6월 민주항쟁 결과로 전두환이 물러나겠죠. 그러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바뀌게 돼요. 직선제 개헌이 뭐야? 대통령을 직접 선거해서 뽑는 거야. 오케이? 그 전까지는 박정희가 통일주체국민회인가? 아무튼 뭔가 단체를 만들어요.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안 되잖아. 그럼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5번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했다. 아까 봤었죠. 사회보험입니다. 17번 국회에 대한 설명. 최초의 보통선거,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요. 기억합시다. 제헌국회. 최초의 뭐라 그래야 돼? 최초의 보통선거, 최초의 선거를 했던 제헌국회. 여기서 최초의 선거를 통해서 제헌국회를 만들어냈고, 이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렇게 선출된 게 이승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고 있어요.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하는 건데, 반민족행위자들이 주로 결국은 그 친일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친일파를 처단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고 반민특위라고 해서 반민족행위 특별 죄송해요. 풀림이 생각나는데, 아무튼 반민특위라고 해서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내게 돼요. 근데 이걸 나중에 이승만이 무력화시키고 없애버립니다. 이승만이 이것들을 다 와해시켜요. 자, 3번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방 직후 얘기했죠. 미소공동위원회 개최하고 모스크바 삼보 외상회의하고 이러면서 신탁통치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하죠. 5번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때 얘기입니다. 아까 봤던 게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아닐까 싶은데 넘어갑시다. 18번 전쟁. 야이씨, 전쟁이고요. 유엔군 얘기 나오고, 딱 봐도 6.25 전쟁이겠죠? 1번 홍범 14조 2차 가보경 얘기고요. 삼천교육대 전두환 때 얘기만 기억해주세요. 자주 나와요. 발췌개헌안, 아까 봤죠? 이승만 때 발췌개헌. 5.16 군사정변 박정희입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해방 즈음에 건준이라고 하거든요. 이때쯤에 이제 결성되는 단체입니다. 19번 네, 이런 게 나올 줄 몰랐는데 네, 노동 관련된 얘기고
노동 문제가 심각했던 박정희 떼이고 새마을운동 박정희 떼이입니다. 4번이고요. 노급이 폐지되었다. 노급 폐지하고 관료전 지급했다. 신문왕이라고 기억하시죠? 방공령이 시행된 건 일제강점기이고요. 당백전 발행한 거 금손대원군이었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한 거 김영삼입니다. 김영삼 아까 업적 하나 더. OECD 가입이랑 하나 더. 금융실명제. 자, 20번. 가는 남북 공동 성명이죠. 나는 남북 공동 선언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가 될 텐데, 남북 공동 성명은 박정희 때고 남북 공동 선언은 김대중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노태우가 있어요. 노태우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합니다. 요 세 개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장면 내각 수립된 건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서 얘기고요. 군국기무처 설치된 건 갑오개혁 때 얘기입니다. 조선 이전이니까.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 거,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면서 대한제국 수립되고 광무개혁하고 그러겠죠. 제주 4.3 사건 이승만 때 얘기예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게 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거를 진압하라고 여수와 순천에 있던 군대들을 투입했는데 오히려 얘네들이 저항을 하게 돼요. 여수 순천에서 다시 저항을 하게 된 사건까지 같이 묶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보세요 한번. 이렇게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끝났고 고생하셨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수능에서 꼭 목표하신 등급 달성하길 기원합니다. 끝.